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이를 두고 아직까지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일명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더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먼저 본회의 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국회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종료가 됐는데요. 이후 국힘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통과 과정을 들어보니까 참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상당히 첨예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민생 회복을 위해서 모두에게 지원금을 나눠준다. 얼핏 들어보면 당연히 서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른바 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통해 이 지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여당에서는 재원 마련과 더불어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이 통과된 법에 맞게 인당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의 세수 상황에서 이 현재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현재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6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제로 내수를 촉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라며 이 해당 재원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이번 25만 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후 즉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겠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을 타겟하는데 이번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마지막으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앞으로의 파급 효과는 어떨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만 원을 국민 모두가 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우려할 수 있는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기대 효과를 짚어드린다면은 이 돈이 일시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이러한 배경으로 6분기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은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장기적으로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민생지원금으로 소비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군요.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혹시 경제학계 반응도 좀 나왔을까요? 네, 이 경제학계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 체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이 다소 섣부른 면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현재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보편 지원의 경우 본연의 취지인 민생 회복이 희석된 채 재원만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전문가 의견 잠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 지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특히 취약계층들이 경기 침체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야가 민생이라는 부분들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약계층에 좀 집중적으로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민생 지원,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편 지원금이 서민 경제를 활성화를 실제로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집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장에서 쓰이기보다는 이 대형 매장과 학원, 병원 등에 이 집중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썼던데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쓸 가능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시장 가서 쓰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돈이 과연 자영업자 쪽으로 그 상품권에 의한 자금이 흘러갈 것이냐라는 거는 그만큼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야당의 결정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선별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민생 회복이라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